노망난 년.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또렷하고 선명하게 적혀 있는 그 이름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김옥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박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들킬 줄 몰랐던 자신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를 낮춰. 내가 노망난 년인데 어떻게 목소리를 낮춰? 박민지가 휴대폰을 돌려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김옥수는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대형마트의 계산대 앞은 평일 오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쏟아지는 소음과 카트 바퀴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두 여성이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옥수는 며느리 박민지와 함께 큰 장을 보고 나서 계산대를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나온 장보기였는데 생각보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의논하며 고르고 가끔 웃음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박민지가 갑자기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래? 폰이 없어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박민지가 가방 안을 더 열심히 뒤져보았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면서 꺼냈다가 어디에 놓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떨어뜨렸나? 김옥순도 함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계산대 주변과 바닥을 살펴보았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폰으로 전화 좀 걸어주세요. 소리 들려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지가 급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김옥순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와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라 번호를 외우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연락처에서 찾아 눌렀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옥순과 박민지는 귀를 기울여 휴대폰 벨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기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박민지가 계산대 옆쪽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하게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옥순이 그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계산대 옆 바닥, 다른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틈 사이에 검은색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김옥순이 몸을 굽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켜져 있었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화면 위쪽에 발신자 표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노망난 년. 김옥순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며느리 핸드폰 화면에는 자신의 연락처가 그렇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노망난 년. 김옥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찾으셨어요? 박민지가 뒤에서 다가오며 물었지만 김옥순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망난 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김옥순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3년 동안 정성스럽게 며느리를 챙겨온 자신이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폰 좀. 박민지가 손을 내밀었지만 김옥순은 핸드폰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박민지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니? 김옥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노망난년이라고, 이게 나라고. 김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직원도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며느리에게 베풀어온 모든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김옥순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핸드폰 화면에 노망난년이라는 글자가 김옥순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김옥순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오직 손안의 휴대폰 화면만이 현실이었습니다. 김옥순의 아파트 부엌은 오전 햇살이 스며들어 따뜻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몇 개의 냄비가 올라가 있었고 도마 위에는 갓 썬 무와 당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며느리 집에 보내줄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옥순은 물을 나박나박 썰어가며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성스럽게 반찬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김옥순은 간을 맞춰보며 조금 더 짭짤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단짠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이쯤이면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김옥순은 핸드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반찬 좀 가져다 줄까?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굳이 안 오셔도 돼요. 바빠요. 김옥순의 가슴이 살짝 아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 좋아하잖아. 정말 괜찮아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며느리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김옥순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은 김옥순은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갑자기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어제 만든 나물무침, 그제 담근 깍두기, 일주일 전에 끓인 멸치볶음까지 모두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김옥순은 플라스틱 용기에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니 문 앞에 놓고 오면 될 일이었습니다. 김치찌개도 식혔다가 용기에 담았습니다. 뜨거우면 용기가 녹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식혔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와서 데워 먹으면 되었습니다. 반찬을 담으면서 김옥순은 며느리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예쁜 여자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용함이 자신에 대한 무관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도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어딘지 의무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하는 느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김옥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포장을 마친 김옥수는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무거워서 2개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가기 편하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김옥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늙어 보이기 시작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더욱 늙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면서 김옥수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좀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텐데. 하지만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방금 전화해서 바쁘다고 했는데 또 귀찮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반찬 봉지를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쪽지도 하나 써서 붙였습니다. 김치찌개 데워 먹어라. 짭짤하게 했으니까 너 입맛에 맞을 거야. 정성스럽게 쓴 쪽지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김옥수는 조금 허전했습니다. 며느리와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반찬만 놓고 온 것이 아쉬웠습니다. 언제쯤이면 며느리와 진짜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면서 김옥수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놓았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했으니 저녁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런 날에는 며느리와 함께 나들이라도 가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김옥수는 믿고 있었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조심했는데 그럴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김옥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옥순의 아파트에 오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김옥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김옥수는 조금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박민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은 톤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어 김옥순의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왜? 큰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옥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함께 나가자고 제안하다니.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나랑 같이? 김옥순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큰 마트에서 장 좀 크게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박민지의 말에 김옥수는 더욱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언제 갈까? 오늘 오후에 어떠세요? 2시쯤에 만날까요? 김옥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오전 11시였으니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좋아. 그럼 2시에 어디서 만날까? 제가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그리고 같이 나가요. 전화를 끊은 후 김옥수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함께 나가자고 했다니. 김옥수는 바로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나가는 특별한 날이니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를 골랐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도 다시 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립스틱도 발라보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니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김옥수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며느리와의 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함께 물건도 고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와는 항상 어딘지 모른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예의는 지켰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그런 벽이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먹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장을 보고 와서 함께 저녁이라도 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반이었습니다. 이제 곧 며느리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김옥수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2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옥수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지가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어디 갈까? 큰 마트로 가요. 차 가져왔어요. 둘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김옥수는 며느리 옆에 서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며느리의 차에 탔습니다. 김옥수는 조수석에 앉으며 며느리의 운전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에 김옥수는 창밖 풍경을 보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나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런 시간은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같이 나오네. 김옥순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같이 장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박민지의 대답에 김옥수는 더욱 기뻤습니다. 며느리도 이런 시간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을 때 김옥순의 마음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이참에 대화도 좀 하고 오해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진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카트를 가져오며 김옥수는 오늘이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형마트 안은 주말 오후답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옥순과 박민지는 카트를 끌며 과일 코너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과일들이 싱싱하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김옥수는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평소 혼자 하던 장보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물건을 고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이 사과들 참 예쁘네. 김옥순이 빨갛게 익은 사과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포장된 사과 봉지를 들어보니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손자가 사과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박민지는 옆에서 다른 과일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배와 귤을 번갈아 보며 무엇을 살까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옥순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김옥순이 사과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과일이 좋으니까 넉넉히 사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옥순이 다른 과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박민지가 조용히 사과 봉지를 빼내어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김옥수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이 넣어둔 사과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지야, 사과 왜 빼놨어? 김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사과가 있어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민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식구들 안 먹어요. 그 한마디가 김옥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식구들이라는 표현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히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김옥순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우리 식구라고 할 때 그 범위에는 누가 포함되는 걸까?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자만 포함되는 걸까? 그럼 자신은 어떤 존재인 걸까? 시어머니인 자신은 그 가족에 속하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옥수는 다른 과일을 보는 척하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다른 과일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옥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사과를 빼놓는 며느리의 손길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옥수는 그런 모습에서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안 먹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나는 그 식구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 김옥수는 그런 생각에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라면 코너로 이동하면서도 김옥수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를 고를 때마다 며느리의 반응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우리 식구들이 안 먹는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옥순이 평소 좋아하는 라면을 집어들었을 때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빼놓으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옥순의 마음은 이미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나온 장보기가 이렇게 서글플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만든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 김옥수는 만두를 골랐습니다. 며느리가 요리하기 편하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려마저도 며느리에게는 부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은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옥순만 혼자서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면서 김옥순은 오늘의 장보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식구라는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경계선 안에는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옥수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여전히 남이었던 것일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짜 가족이 되지는 못한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긴 줄은 주말 오후 대형마트의 전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김옥순과 박민지는 카트를 밀며 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앞에는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카트가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옥순은 장바구니 안에 물건들을 정리하며 오늘의 장보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즐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계산대까지는 아직 여러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쪽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가 장바구니 가득한 물건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박민지가 옆에서 핸드백을 열어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가방 안을 이리저리 뒤지는 모습이 초조해 보였습니다. 뭘 찾니? 김옥순이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폰이 없네.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박민지가 더욱 열심히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열쇠, 티슈까지 하나씩 꺼내 보았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옥순도 함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카트 어딘가에 놓아두었거나 바닥에 떨어뜨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있었어? 아까 과일 코너에서 사진 찍을 때까지는 있었는데. 박민지가 기억을 더듬어 보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계산대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지는 계속 가방을 뒤지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휴대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는 것을 김옥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락처, 사진, 각종 앱, 업무 관련 메모까지.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자. 김옥순이 제안했습니다. 둘이서 카트 주변과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이 더 짧아져서 이제 두세 팀만 더 지나면 그들의 차례였습니다. 박민지는 계속 가방을 뒤지며 애타하고 있었습니다. 김옥수는 생각해 보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폰으로 전화 좀 걸어주세요. 박민지가 긴박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벨소리가 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김옥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번호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라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연락처에서 찾아서 눌렀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옥순과 박민지는 귀를 기울여 휴대폰 벨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처음에는 소리를 듣기 어려웠습니다. 계산대 소음과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들어보니 희미하게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박민지가 계산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미약한 진동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둘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계산대 근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동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계산대 옆쪽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바쁜 곳이라 쉽게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김옥순이 먼저 그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계산대 옆 타일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검은색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민지가 사용하던 바로 그 기종이었습니다. 여기 있네. 김옥순이 기쁜 목소리로 말하며 몸을 굽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화면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민지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휴대폰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옥순의 눈에 휴대폰 화면 위쪽에 발신자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으니 자신의 연락처 이름이 표시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김옥순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김옥순의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와 함께 발신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옥순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노망난 년.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또렷하고 선명하게 적혀 있는 그 이름이 현실이었습니다. 김옥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며느리 휴대폰에는 자신의 연락처가 그런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망난년. 그 세 글자가 김옥순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정성스럽게 며느리를 챙겨온 자신이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었다니. 반찬을 해다 주고 명절마다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손자를 돌봐주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옥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놓칠까봐 더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망난년이라는 말의 의미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늙고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에 자신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며느리가 자신에게 보인 태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김옥순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지는 휴대폰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찾아주셔서. 박민지가 두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옥순은 휴대폰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박민지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옥순은 그런 며느리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니? 김옥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박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들킬 줄 몰랐던 자신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근처라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김옥순은 그런 시선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망난년. 그 말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를 위해 해온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배신감이 가장 컸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자신의 소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노망난년이었던 것입니다. 김옥순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속에 담긴 진실이 자신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 그래서 날 대하는 말투가 그랬구나. 김옥순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과 말투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계산대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김옥순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오직 손안의 휴대폰 화면에 적힌 그 글자만이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옥순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산대 앞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옥순이 며느리의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김옥순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망난년. 그 글자들이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박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옥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게 나라고 저장해놨니? 그 질문에 박민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손님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무슨 일인지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직원도 상황을 파악하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었습니다. 노망난년이라고. 김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변명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옥순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김옥순의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해다 주고 손자 돌봐주고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 해주던 내가 노망난년이야? 김옥순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박민지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박민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김옥순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내가 노망난년인데 어떻게 목소리를 낮춰? 김옥순이 휴대폰을 박민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의 다른 손님들까지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하지만 김옥순은 직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장난이라고. 이 이름 하나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짓밟혔어. 김옥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시어머니를 노망난년이라고 저장해. 김옥순의 반박에 박민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편을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시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다니. 그런 말들이 박민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옥순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내 마음도 내 정성도 여기서 끝이야. 김옥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지가 휴대폰을 돌려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김옥순은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휴대폰이 타일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옥수는 장바구니를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트 출구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김옥수는 혼자서 장바구니를 끌며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민지가 급하게 따라 나오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김옥수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김옥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민지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김옥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다 봤으니까. 마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김옥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며느리 차를 타고 왔지만 이제 함께 돌아갈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장바구니를 트렁크에 넣어주는 동안 박민지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옥순이 택시 문을 열면서 돌아봤습니다. 박민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용서, 3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아껴줬는데 그 마음을 노망난년 4글자로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용서. 김옥순의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도 며느리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노망난년한테 반찬 얻어먹기 싫으면 안 해줄 테니까. 손자 봐달라고 하지도 마. 노망난년이 애볼까봐 걱정되겠지? 박민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옥순의 차가운 말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옥순이 택시에 올라타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존중도 없이 가족 흉내만 내는 건 이제 그만이야. 내 마음도 내 반찬도 여기서 끝이다. 택시가 출발하면서 김옥수는 창밖에 박민지를 보았습니다. 마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김옥수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김옥수는 장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며느리를 위해 만들어뒀던 반찬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노망난년의 음식은 필요 없을 테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하나였으니까요. 아들아, 엄마야. 오늘 민지하고 마트 갔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 김옥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지가 날 뭐라고 저장해놨는지 알아? 노망난년이야. 참 창의적이지? 전화 너머로 아들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노망난년이 뭔 말을 하겠어? 그리고 손자도 데려오지 마. 노망난년이 애를 어떻게 돌보겠니? 김옥순이 잠시 멈춘 후 더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매달 보내던 용돈도 이제 끝이야. 노망난년 돈 받기 싫겠지? 적금 해지하고 부동산도 정리할 거야. 노망난년이 뭔 재산을 관리하겠어? 전화 너머로 아들이 급하게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김옥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육아비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던 것도 당연히 끝이고 명절 용돈, 생일 선물 다 끝이야. 노망난년 돈은 더럽다고 안 받겠지? 김옥순이 전화를 끊고 바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며느리네 가족을 위해 매달 자동이체로 보내던 각종 지원금들을 모두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며느리 연락처를 열어보았습니다. 민지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천천히 지우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효도 포기한 며느리. 김옥순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공평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로 김옥순은 동네 부녀회 단체 카톡방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들어있는 그 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노망난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 핸드폰에 제가 그렇게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망난년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반찬도 안 해주고 손자도 안 봐주고 용돈도 안 보내려고요. 노망난년이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단체방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아마 아들이거나 며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김옥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노망난년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을 테니까요. 김옥수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 메모해뒀습니다. 유산 상속에서 아들 며느리네를 완전히 제외하는 유언장을 작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망난년이라고 불린 자신의 모습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노망난년이면 어째? 내 인생, 내 돈인데. 김옥순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옥수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자유로워졌다. 내 돈과 노동력은 이제 나만을 위해 쓰일 것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고 휴대폰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옥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 노을이 완전히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김옥순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노년을 살아갈 당당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